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 남길 말이 있으면 하시오. 내 남길 말은 없고 시조나 한 수 지으리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내산 제1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국어과의 나름대로의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요즘 발음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복장이냐.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연에 살고 싶은 욕망을 그냥 한번 표현해 봤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삼아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잖아.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최근 5월달 들어서면서 날이 굉장히 덥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서 어느덧 벌써 우리도 5월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그렇게 지금 강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하고 고전시가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 됐니? 그러면서 현대시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잘 나오는 작품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아, 이 모습이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러나 조금만 지내보세요. 여러분들 익숙해질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의 제일 첫 번째 제1강 됐습니까? 예. 보니까는 시조 작품이 3개 나왔네. 그죠? 예. 자, 첫 번째 보니까는 성산문의 작품이고, 어이구야. 두 번째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산문의 작품이고, 세 번째 보니까, 아, 우리 이정보라는 사람의 작품이다라는 거. 됐나?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작품 우리 가는데, 자, 고전시가에서 특히나 시조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시조가 제목이 없죠, 그죠? 그러나 작가는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자, 현대시에서는 작가의 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알 필요는 없지만 고전시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작가의 생애를 어느 정도 익힌다면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옛 사람들의 작품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은 바로 그 작품 속에 무엇이 녹아져 있더라. 그래, 그 작가의 삶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어떤 생애라든가 작가가 가지고 있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산문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없나요? 그렇죠. 있죠. 우리 조선 초기에 소위 어린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종 됐습니까? 그 단종이 바로 자신의 삼촌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 버리죠. 그런 어떤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가 우리가 돌아가신 6명의 신하, 그래 사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래, 이 성산문이다라는 인물입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 작품이니까, 아, 작품 속에 무엇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더라. 그래, 소위 단종과 이별한 그런 이별의 슬픔이 어떻게 작품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또 그 단종을 향한 지조 절개가 없었다라면은 그러한 소위 말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성산문이라든가 이하 박팽년, 그 다음에 이계, 이런 인물들이 읊은 어떤 작품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단종을 향한, 뭐 작품 속에서 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단종, 님에 대한 지조 절개를 읊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됐나요? 예. 아이고, 조금 덥네요. 그죠? 뭐 좀 어설게요. 예. 죄인 성산문은 전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목숨까지 내던졌나이다. 여러분들, 성산문이올시다. 제가 어떤 시조를 지었나고요?
이런 시조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제 마음이 같이 우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 죽기 직전에 지은 시입니다. 됐습니까? 예, 가봅시다. 이 몸이 죽어가서 이 몸 이리 와 내 몸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디스 바디 신체 이래 되겠습니까? 예, 그건 나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이리 동남이 깡 약쳐놓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꽁 약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라고 하니 밑줄 짝 생각해보니 이래 되겠네요. 그죠? 복례상 제일봉에 복례산이라는 건 중국에 있는 산이지만 옛날 중국의 지명이라든가 우리가 문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복례산이라는 건 진짜 복례산을 이야기할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남산 정도 안 되겠나? 그죠? 예. 남산 위에 처소나무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례산 제일 첫 번째 봉우리에 제일 우뚝 솟은 봉우리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낙낙장송 다시라네.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낙낙장송이란 건 어떤 거야? 소위 말해서 가지 우거진 됐습니까? 예, 휘들어진 그러면서도 높은 소나무 그죠? 예, 이걸 우리가 낙낙장송이라 그런다. 그 낙낙장송이 되어 있어. 내 낙낙장송이라 다시 내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되어서 백설이리 와 세모 깡 약쳐놓고요. 건곤할 때 만이라는 건 가득 차다라는 거야. 건곤이야 또는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건이라는 건 하늘 건자고요. 곤이라는 건 땅 곤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로 바꿔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천 땅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천지.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 가능한데 그래 세상이란 말로 해석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백설이 이 천지에 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만건곤할 때에 독야청청하리라. 독야청청이라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 하나 꽁야 쳐놓기 바랍니다. 독이라는 건 홀로 독자 청이라는 거는 푸르다. 청이라는 거면 더 푸르리라. 됐습니까? 하리라 이리 동감이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 성삼문 선생이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은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한 수 더 있어요. 뭐 어떤 작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북소리가 들리니 내 이제 곧 죽겠도다. 저승 가는 길에 주막이 있으려나 주막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지? 아하, 요걸 우리가 임사절명시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짓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 작품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 됐나? 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몸이라는 거 바로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화자자신. 됐습니까? 예. 자, 죽어서 무엇이 될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될꼬? 이렇게 되겠네. 잠시만요. 결국은 실적 화자인 나가 됐나요? 예. 죽어서 그죠? 예. 무엇이 될꼬라고 하면서 뭘 갖다 집어넣었어? 그래. 의문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예. 자, 그런데 될꼬 하니라는 것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과연 무엇이 될까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요거는 우리가 가정적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니? 예,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복례상 저 서울 남산의 제일 봉우리에 뭐가 된다고요? 낙낙장송되어서. 그래,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그래, 다른 거 없어. 낙낙장송이 어떻게 해요? 되어서.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거진, 높다란 소나무가 되어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낙낙장송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나의 죽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물음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래, 답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낙낙장송 되어서 뭐 할 건데? 살펴봤더니만은 백설이 온 세상에 하얀 눈이 가득할 때, 만건곤할 때에 뭐 할 거라고요? 독야청청하리라.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요? 푸르고도 또 푸르리라.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쌓인다 하더라도 나 거기에 의해서 시들지 않을 거야. 내 혼자 푸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푸르름을 간직할 거야 라는 거죠. 됐나?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때
흐름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겠어? 그래, 지조, 그 다음에 절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자신의 지조 절개를 드러낸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게 가 작품의 내용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임사절명시라는 것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산문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 참고로 우리가 얘기한다 할까요? 그죠? 나 작품에 참고가 될 만한 작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이재묘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재라는 것은 우리가 백이와 그 다음에 숙제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중국 역사에서 은나라의 이제 마지막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였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주임금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주라는 것은 우리가 포악할 주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주나라에 됐습니까? 누가 있었냐면은 무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더라. 이 무왕이 이 주임금이 어떻게 돼? 굉장히 포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은나라의 주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임금을 치러 간다라는 거야. 그때에 이 백이숙제가 이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년고마 감음리, 당년의 말고삐를 잡고 감히 그릇된 것을 말하였는데 대의당당 일월희로다. 그 큰 뜻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고도 해와 달과도 같았더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산문 선생이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참 재밌어요. 초목 역첨주로, 달리 말하면 풀과 이슬, 그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주나라의 그 이슬을 먹고 자란 것이니 괴군유식 수양미다. 다시니 장신이 그 수양산에 어떤 고사리를 캐먹고 그래 지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부끄럽더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이숙제에 대해서 뭐 하더라?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과이재묘입니다. 우리가 백이숙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은나라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왕이 주임금을 치러 갈 때에 아직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그 장례 기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주왕을 치러 갑니다. 그때 백이숙제가 이 무왕의 말고삐를 딱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어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래 소위 신하된 자가 군주된 자를 치러 가느냐라고 어떻게 해요? 항변하죠. 그래서 주위에 있던 장수들이 다 이 백이숙제를 죽이려 했더니만은 뭐라고 그래? 옆에 있던 우리 강태공이라고 이야기하죠. 태공망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들이 정말 인자구나 살려둬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옆으로 물리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은나라의 주요 임금을 치러 갔더라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후에 백이숙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바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수양산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흔히 채미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수양산에 고사리를 캐먹고 살아야지. 포악으로서 포악함을 정벌했으니 세상의 돈은 사라졌구나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만이 남았을 뿐. 아, 운명의 쇠잔함인가? 뭐 이런 작품이죠.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채미가에 담겨 있는 내용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백이숙제에 관한 그들의 묘를 지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과이재묘인데 그 한시의 내용을 여기 시조에다가 옮겨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수양산 이리 왔네. 뭐 깡약 쳐놓고요. 됐나요? 예, 바라보면 이재를, 이때 이재라는 건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백이와 숙제라는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한하노라 한탄하노라. 왜?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굶주려 죽을 진들. 됐습니까? 예. 채미도 하는 것과 미줄까요? 채미도 하는 것인가? 밑줄 자. 달리 말하면 고사리도 캐먹었어야 됐는가? 라는 것이 돼버리겠죠. 됐나요? 예. 서리적 표현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고사리 캐먹어서는 안 됐었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은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질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 번째 종장에 갑니다. 뭐라 했어요? 비록
비록 됐습니까? 푸세의 것인들 귀 누따에 났느니 자, 고 밑줄 자 그것이 비록 푸성귀 달리 말하면 나물일지 몰라도 귀 그것이 뉘에 누구의 땅에 태어났는 것이냐. 누구 땅에 태어났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무왕이 다스리는 수양산 즉 주나라의 수양산에서 태어났는 거 아니냐. 와 이거 엄청난 질책이죠. 왜요? 성산문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야. 자신이 정말 어떻게 해요? 신하라고 여기지 않았던 무왕 됐습니까? 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고사를 캐먹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가 다스리는 그 주나라의 수양산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있는 고사리도 캐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고사리는 누구 땅인데 너희들이 신화하는 그래 무왕이 다스린 땅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뭐 할 거야? 그렇게도 안 했을 거야 라는 거죠. 야, 그래서 자신의 소위 지조절개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백이숙제보다 더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양산 다시 네모 깡시지 않습니까? 이때 수양산이라는 것은 백이숙제가 고사리 캐먹으로 들어갔던 수양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앞에 얘기했잖아요. 단종을 폐위시킨 단종의 삼촌이 바로 누구 된다고요? 그래, 수양대군이다. 즉 세조가 수양대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양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수사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중의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의법. 됐나요?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왜? 굶주려 죽을 진들 채미 그래 고사리도 캐써야 되겠었는가? 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 중장에서는 바로 이 백이숙제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질책하고 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 그걸 캐먹었어야 됐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장에서 그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비록 그것이 푸성귀 달리 말하면은 나물일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누구의 땅에 났느냐. 누구의 땅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가 정말 싫어했던 무왕이 다스리는 그 주나라 거기 수양산에서 나 태어난 거 아니냐. 그래 거기에서 자라난 식물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종장에서 이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바로 이 질책 달리 말하면 백이숙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무왕이 다스리는 주나라의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캐먹은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 나의 지조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네들보다 훨씬 더 높더라. 요걸 어떻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나 그런 사람이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 작품 가보겠습니다. 이정보십니다. 국화야, 국화이랴, 네모 깡야 쳐놓고요. 너는 너 다시라 네모 깡야 쳐놓고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3월 동풍 이랴 동그라미 깡야 쳐놓고요. 다 지내고 낙목 한천 이랴 세모 깡야 쳐놓고요. 니 홀로 그렇게 피었느냐? 니 홀로 피었느냐? 밑줄 쫙 됐습니까? 아마도 오상고절은 오상고절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 하나 꽁야 쳐놓고요. 너뿐인가 아니라 너 다시 이런데 뭐 깡야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처음부터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갑니다. 자, 누구야? 국화야. 됐습니까? 예. 바로 시적 뭐가 된다고요? 대상임을 우리가 확인하겠죠? 됐습니까? 예. 너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구 보고 한 이야기라고요? 국화 보고 한 이야기야. 그러면 수사법 이야기해봐. 의인법이라는 거 바로 확인되겠네? 예. 그러면서 3월 동풍 다 지내고라고 이야기했다. 아이고야 3월에 동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을 이야기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좋은 시절 됐니? 그것을 다 지내고 낙목 한천. 낙목이란 건 뭐야? 나뭇잎 떨어지는 차가운 날씨에 이래 되겠죠? 그러면 3월 동풍과 상반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라고요? 낙목 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 낙목 한천에 네 홀로 그렇게 피어 있느냐? 그래. 소위 말해서 3월 동풍 때 같이 피지. 왜 니는 그 시절이 아니라 낙목 한천에 그렇게 니 혼자 피어 있느냐라는 거죠. 너 왕따니? 헤이, 그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예.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되겠다. 맨 마지막 나오네요. 아마도 오상고절은, 오라는 것은 비웃을 오자입니다. 상이라는 건 서리상자야. 그러니까 서리를 비웃는 그런 높은 외로운 절개는 됐습니까? 아마 너뿐인가 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이러한 날씨에서도 꽃을 피우는구나. 그래서 내 너를 두고 오상고절이라고 이야기하겠노라. 다시 말한다면 서리를 비웃는 외로운 그런 절개, 지조, 그를 지넌다라고 이야기하겠노라.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여기서 말하는 국화라는 건 진짜 국화를 이야기할까? 아, 요거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관계없을 거예요. 바로 선비 혹은 우리가 유생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 됐습니까? 예. 여하튼 이 국화의 무엇을, 그래, 오상고절을 뭐한 것이다. 그래, 예찬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가나다 작품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 1번 문제 갑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이런 문제는 동시에 놓고 봐도 관계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쉬운 작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먼저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가 쉽다면 가가 먼저, 나가 쉽다면 나를 먼저, 다가 쉽다면 다를 먼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일종의 지우개 방법, 그거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나 저는 뭐 같이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가에는 상징적 표현. 상징적 표현 다시 하네. 뭐 깡! 약초놓기 바랍니다. 상징적 표현이라는 건 뭔데?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가에서의 상징적 표현이 있나? 예,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낙낙장송. 됐습니까? 예. 그걸 누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내가 죽어서 지조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독야청청의 청청, 푸르르. 뭘 얘기한다? 그래, 지조절개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 됐습니까? 예. 또 물론 그 앞에 백설이 만공건하다 할 때 백설이라는 것을 사회적 상황으로 본다면 어려운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눈, 그 다음에 뭐 푸르르, 그 다음에 낙낙장송,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한다? 상징적 표현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두 번째, 나는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 다시 났네. 뭐 깡, 약쳐놓고요. 사용하여 대상을 나타나고 있다. 나에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수양산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진짜 수양산, 달리 말하면 백이숙제가 고사리 캐먹었던 산, 수양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바로 이 왕이 찬탈했던 세조의 이제 우리가 왕족명이죠. 수양대군이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본다면은 바로 수양산이라는 것의 수양이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갑니다.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 사용, 서리적 표현 밑줄자 충분히 말합니다. 나에서 서리적 표현 나옵니까? 예, 뭐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런 말 나오잖아. 비록 푸세의 것인데 그거 야 누구 땅에 났느냐? 그거 누구 땅에 났어? 그래, 딱 나오잖아요. 누구 땅에 났어? 야 주나라, 그죠? 예, 무왕 땅 아니니? 됐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채미도 하는 것인가? 야, 너 그 고사리도 캐먹었어야 됐니? 안 된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4번. 다에는 가와 달리 어순도치 밑줄자 화자의 생각을 부각하고 있다. 다에는 지금 어순도치 나타나요? 아이, 어순도치 나타나지 않아. 됐습니까? 그리고 가에도 나타나니? 아이, 가에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 선택 4번이 답이 되겠네. X. 됐습니까? 5번. 다에는 나와 달리 대상을 미쳐볼까요? 의인화한다. 밑줄자. 의인화하게 되면 당연히 친근감 얻게 되겠죠. 뭐라 했습니까? 국화를 가지고 너라고 이야기해놨죠. 나? 예. 그렇다면 답은 몇 번? 4번. 이래 볼 거고요. 자, 2번 갑니다. 가에서 다의 시험이 식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 1번. 가에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나 죽어서 무엇이 될꼬. 됐습니까? 물은 던지고 답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이 될꼬 하니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적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그래, 낙낙장송 되겠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 나에서 이제는 화자와 소통하고 있는 긍정적 세상. 아니죠. 오히려 이 나에서 말하는 이제 백이숙제는 화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조절개가 그렇게 있는 인물이야? 아니야. 오히려 없는 인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이숙제라는 것은 바로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신화라고 많이 읽는데 성산문 즉 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 백이숙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조절개가 없는 그런 존재로 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지조절개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싫어했던 그 무왕이 다스리는 그 주나라에 그것도 수양산에 고사리는 절대로 안 캐먹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굶주려 죽을 진들에서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있다. 그래, 나 굶어 죽더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됐습니까?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 4번. 다해,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 그래, 남들은 3월 동풍 났을 때 다 피었는데 너 혼자만이 낙목 한천에 피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대상과들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죠. 맞습니까? 이걸 왕따라고 하면 되겠니? 에이, 그건 아니겠죠. 자, 5번. 따에서 너뿐인가 하노라에서는 대상을 예찬한다. 그러니까 홀로 오상고조를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없어. Only you. 됐습니까? Only you. 이래 되나요? 예. 그래서 그 대상이 국화를 예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3번 갑니다.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데 가와 보기 비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비교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보기를 안 봤지만은 가는 어떻게 해요? 미리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 가지고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가 지문을 가지고 중심을 낸다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4개는 적절할 것이고 1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해요? 바로 튀어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이거는 다음에 언젠가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보기를 동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가의 이 몸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가에서 말한 이 몸은 누구를 가르쳤는데? 그래, 화자 자신을 가르쳤잖아. 아이고야.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끝. 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 죽어가서 했을 때 이 몸은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건데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배경으로 왔을 때 바로 단종님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답은 1번 끝. 됐습니까? 그럼 선택지 2번. 가의 낙낙장송은 어떻게 까마귀 같은 존재를 멀리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낙낙장송은 이따 까마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멀리했을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3번. 가의 낙낙장송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대상이다. 좋고요. 가의 백설은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가의 독야청청은 삶의 태도 면에서 일편단심과 유사하다. 독야청청이라는 것은 홀로 푸르름을 유지할 것이다. 지조절개를 가질 것이다. 지조절개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일편단심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 5번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대신 답은 1번이라는 거. 그러면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작품 잠시만 볼게요. 이 작품은 이 박팽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육신의 한 명이죠. 이 박팽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보기시키려고 단종 보기 운동을 펼치다가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세조의 명을 받았던, 소위 말해서 세조편에 섰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질이 이 박팽령을 회유하는 말 속에서 바로 이 박팽령이 답가를 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갑시다. 까마귀려 세모 깡약 쳐놓고요. 눈비 맞아 눈비 다시려 세모 깡약 쳐놓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라는 것은 바로 세조 일파를 이야기한다. 역시 부정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어려운 시대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하지만 역시 검은 놈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까마귀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나가죠. 또 한번 보세요. 야광명은 저 한밤중에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빛을 내는 그 밝은 달은 자, 그거 네모 깡 야쳐놓고요. 별표는 꽁 야쳐놓고요. 바로 이 야광명은 바로 누구에 대한 비유냐? 그래, 바로 화자 자신에 대한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야광명은 밤인들 어두우랴 밤이랴 세모 깡 야쳐놓고요. 어두우랴 밑줄자. 밤인들 어둡겠느냐라는 것은 어둡다라는 거야? 어둡지 않다라는 거야? 어둡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서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까마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야광명언은 서로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다. 그래서 까마귀가 김질, 즉 세조 일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광명언이라는 것은 사육신 같은, 자신을 포함한 사육신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님 다시려 네모 깡 약쳐놓고요. 이 님은 누굴 이야기한다? 그래, 단종.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육신에게 있어서 님이라는 존재는 딱 한 명이죠. 바로 단종이라는 것. 됐나? 님 향한 일편단심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 하나 꽁 약쳐놓고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화자의 정서더라라는 거. 그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고칠 줄, 가실 줄이, 변할 줄이 있겠느냐? 있어, 없어? 없어. 역시 서류적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단정 현안, 일편단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선택지 1번. 님은 역시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 맞습니까? 그런 다짐하는 대상. 맞았고요. 그냥 까마귀와 낙낙종성 서로 상반된다. 까마귀는 부정적 의미가 된다. 야광명은 역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눈비는 역시 혼란스러웠던 당시 사회 상황을 이야기한다. 예, 일편단심은 바로 화자의 지조 절개를 드러낸 표현이다. 이래 보시면은 선택지 5번까지 다 해석되겠죠. 자, 4번 갑니다. 3월 동풍, 그 다음에 니은의 낙목 한천, 됐습니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3월 동풍은 국가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이다. 에이, 그 3월 동풍은 좋은 날이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보기는 곤란해. 2번, 기억은 시적 화자 인식을 각성한다. 에이, 그것도 관계없고. 니은은 시적 화자가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계기, 4번, 니은은 시적 화자의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역할, 에이,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5번, 오히려 니은은 시적 화자 휘척 대상에게 그죠? 시적 대상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말하는 시적 대상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국화. 국화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낙목한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꽃을 피운다라는 거. 다른 것들하고 달리. 그것이 또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국화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화를 오상고절이라고 예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전시가 전체적인 작품 한 3작품, 그 다음 보기 내용까지 4작품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고전시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한 2구절 정도만 보더라도 작품의 정서적인 측면, 즉 주제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전시가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